현존 대기업의 최연소 상무로 불리며 재계에 떠오르는 샛별로서 민서에게 아버지의 유산 분배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굴욕이었다. 변호사 앞에서 펼쳐진 유언장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오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변호사의 딱딱한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민서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했다. 장남 김민준에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딩 일체 및 회사의 주요 계열사 주식 50%를 증여한다. 큰오빠 민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생인 민서를 견제하며 쌓아온 우월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서는 과거 민준이 그녀의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회의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던 기억을 떠올렸다. 결국 그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차남 김민수에게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리조트 사업체 일체와 미화 5천만 달러, 그리고 회사의 주요 계열사 주식 30%를 증여한다. 둘째 오빠 민수는 입꼬리를 귀에 걸고는 연신 손으로 변호사에게 수고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민수는 그가 해외 사업을 하겠다며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민수에게 거대한 자산을 물려주었다. 민서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눈물을 하염없이 보였다. 아버지의 냉정한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그녀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재벌 2세라는 타이틀 대신 성공한 기업가의 길을 걷도록 강하게 키웠다.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공부하고 휴일에도 출근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모든 시간은 오직 아버지의 눈빛 한 번, 칭찬 한마디를 갈구하며 버텨낸 것이었다. 곧이어 변호사의 눈이 움직였다. 그리고 막내딸 김민서에게는 선영동 11-1번지에 위치한 서재 건물 일체를 증여한다. 그녀는 길을 의심했다. 겨우 서재 하나, 오빠들의 유산 목록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재산이었다. 민서가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오빠들의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막내가 제일 똑똑하니 결국 빈 서재나 물려받았네. 민수는 비열하게 낄낄거렸다. 회사 물려받았으면 다 말아먹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발기는 것 같았다. 지난 세월 그녀의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에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조차 민서를 차갑게 보며 이 일로 오빠들과 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내렴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민서의 절망의 쐐기를 박는 것과 같았다. 가족들의 배신과 멸시에 민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수십 년간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민서는 대신 이겨내라, 더 강해져야 한다는 차가운 격려만을 들었다. 그녀는 그 냉정함이 아버지만의 방식이라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그녀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빈 서재는 마치 그녀의 지난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민서는 허탈한 마음에 가족들을 뒤로하고 정원 한쪽에 자리한 서재로 걸어갔다. 서재는 그녀의 유일한 유산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재로 향하는 길은 그녀의 삶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정원 한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서재로 걸어갔다. 가족의 축복과 관심 속에서 번영하는 본체와는 달리 서재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잊혀진 섬처럼 어둡고 고립되어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재의 창문을 휘감고 있었고 문은 뻑뻑한 소리를 내며 간신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민서는 쾌쾌한 곰팡이내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뒤섞인 마치 과거의 시간이 응축된 듯한 냄새에 숨이 막혔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들은 대부분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경제학, 철학, 역사, 그리고 고전 문학.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 공간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민서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남은 희뿌연 자국은 마치 그녀의 삶에 남은 공허함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들의 조롱이 다시 머릿속에 울리는 듯 했다. 그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서재였잖아. 아버지의 마지막 멸시였어. 그때 그녀의 눈에 유독 먼지가 덜 쌓인 책상 서랍이 들어왔다. 다른 가구들과는 달리 이 서랍만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손이 먼저 그곳을 향했고 민서는 서랍을 열었다. 뻑뻑한 소리를 내며 열린 서랍 안에는 놀랍게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오래되었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듯한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노트의 표지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사랑하는 딸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그 단어를 본 순간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못한 그 단어가 이제는 이 차가운 서재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정교하지만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의 조합이 가득했다. 마치 해독을 기다리는 고대 문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릴 적 민서가 갖고 놀던 장난감들의 서툰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털이 다 빠진 낡은 곰 인형이, 다음 페이지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낡은 팽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의 작은 기차가 그려져 있었다. 민서는 노트 속의 그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단순한 장난감, 스케치들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도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곰 인형 스케치였다. 이 곰 인형은 그녀가 5살 때 고열로 밤새 앓았던 다음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건네준 것이었다. 아버지는 강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지만 민서는 그날 밤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 노트 속의 기호는 곰 인형을 사왔던 가게의 주소와 일치했다. 그 가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민서는 그 장소가 아버지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낡은 팽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 팽이는 민서가 8살 때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졸랐을 때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것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깎고 다듬어 완성된 팽이는 친구들의 플라스틱 팽이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팽이는 너의 노력을 담고 있으니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노트 속의 암호는 팽이를 만들던 창고의 번호와 일치했다. 그 순간 민서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부유함이 아닌 끈기와 인내를 가르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차 스케치였다. 기차는 민서가 12살 때 아버지와 단둘이 떠났던 유일한 여행의 기념품이었다. 아버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곳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지만 지금 노트 속에서 그 스케치를 다시 보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노트 속의 모든 단서가 결국 이 서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서재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자 그녀의 어린 시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을 찾는 지도였다. 가족들의 비웃음과 상실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민서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사랑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라 이 서재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노트 속의 모든 단서가 결국 이 서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은 민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오빠들의 조롱과 어머니의 무력한 시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오직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만이 그녀를 채웠다. 서재는 더 이상 멸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노트에 적힌 마지막 글귀를 다시 확인했다. 책장 뒤, 그리고 작은 기차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민서는 서재의 책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기차 모형이 있을까? 아니면 기차와 관련된 그림?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책장의 맨 아래 구석에 멈췄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그곳에 꽂힌 몇 권의 책들은 미세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책들을 만졌다. 그중 한 권, 오래된 철학 서적의 표지에는 낡은 종이로 접힌 작은 기차 모양이 붙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우연처럼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것은 아버지와 민서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빼냈다. 책을 빼내자 마치 오래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책이 꽂혀 있던 곳에서 작은 구멍이 드러났다. 구멍 안에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쇠 막대가 있었다. 민서는 그 막대를 힘껏 누르자 그녀가 서 있던 책장 전체가 스르르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숨죽이는 침묵 속에서 거대한 책장이 무겁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관리된 견고한 강철문이었다. 문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뿜어냈다. 민서는 문에 달린 다이얼을 돌리며 노트 속 암호를 떠올렸다. 암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 그려진 곰 인형의 그림 아래에 적혀 있던 7, 낡은 팽이 그림 아래에 있던 5, 그리고 작은 기차 그림 아래에 있던 3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다. 7, 5, 3.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은 바깥 서재의 쾌쾌한 곰팡내와는 전혀 달랐다. 대신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공간의 한쪽 벽에는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 앞에는 튼튼한 강철, 금고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금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3개의 소중한 유품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담긴 봉투였고 두 번째는 빛바랜 편지 봉투였다. 편지 봉투에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필체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낡은 가죽 장부였다. 민서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편지의 얇은 종이를 스치자 마치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딸 민서에게. 아마 내가 이 편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일 거야. 먼저 엄마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전할게. 엄마는 결혼 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단다. 당시에는 제법 재능이 있다는 평을 들었고 화가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의 재능을 탐낸 외삼촌이 엄마의 작품을 모두 가로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지. 엄마는 그 배신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림을 그릴 힘도 의지도 모두 잃었지. 그때 아버지가 엄마의 곁에 있어 주었단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내라는 뻔한 말을 하지 않았어. 대신 엄마의 그림을 되찾기 위해 외삼촌의 모든 행적을 쫓았지. 아버지는 그림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엄마의 영혼이자 삶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야. 아버지는 늘 말없이 엄마의 붓을 닦아주었고 텅 빈 캔버스 옆에서 엄마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셨단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의 힘으로 엄마의 명예를 되찾으려 하셨어. 내가 보기에 아버지는 늘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셨겠지만 그건 모두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외로운 싸움이었단다. 엄마는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림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지. 아버지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엄마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단다. 민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의 상처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주렴. 너는 엄마가 잃었던 용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지혜를 모두 가졌으니까. 사랑한다 나의 민서.
민서는 편지를 읽는 내내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늘 외롭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은 그들만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냉정한 사랑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 그토록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편지 옆에는 두 번째 유품,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다. 유언장은 단 한 줄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이 금고 속에 모든 것을 민서에게 물려준다. 민서의 시선은 금고 안의 세 번째 유품, 낡은 가죽 장부로 향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외삼촌이 저지른 횡령 및 사기, 행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날짜, 금액, 사용처,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이름까지. 아버지는 외삼촌의 모든 범죄, 행각을 추적하고 기록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복수이자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증거였다. 민서는 금고 속의 모든 유품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어머니의 그림, 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외삼촌의 범죄가 담긴 장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증거였다. 민서는 비로소 아버지의 냉정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신뢰와 헌신이었는지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딸에게 맡기려 했던 것이다. 오빠들은 눈앞에 이익만을 쫓았기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 소중한 보물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민서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배신과 굴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물려받은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빈 서재는 이제 더 이상 멸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밝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어머니의 미공개 작품, 수십 점과 외삼촌의 횡령 및 사기 행각이 담긴 장부. 민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헌신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으로 표현되었다. 민서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배신과 굴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물려받은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빈 서재는 이제 더 이상 멸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민서는 금고 속 그림과 장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붓터치를 따라갔다. 그림 속에는 어머니의 고통과 희망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준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이 아닌 가족의 진실을, 어머니의 명예를, 그리고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려 했다. 장부를 펼치자 외삼촌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횡령, 사기, 배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며 싸워왔던 것이다. 민서는 장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민서야, 아버지는 너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믿었다. 이 보물이 오빠들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저 탐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너라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것을 알기에 오직 너에게만 맡긴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부디 이 모든 것을 통해 오빠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렴. 이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선물이다. 민서는 금고 속 장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밝히고 하나로 모아야 할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다.